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전남 지역에서 777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 김봉진 책임연구원은 광전 리더스 인포 논문을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전남에서는 화학업종에서 636억 원, 기계장비업종 90억 원, 운송장비업종 11억 원 등 총 777억 원의 생산 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 운영하면서 광주 전남 주력 산업과 연계된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의 여파로 지역 주력 업종인 석유화학 산업이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수요 감소로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2분기 경영 실적도 신통치 않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합성 수지 등 각종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LG화학입니다. 올해 2분기 석유화학 분야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6% 감소한 3조 9,300여억 원. 특히 영업이익은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롯데와 한화케미칼 등 여수산단 내 또 다른 석유화학 업체들 역시 경영 수지가 당초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3월 달 같은 경우는 약간 반등을 보였지만 지난해 대비 그리고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계속 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가 부진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입니다. 수요가 둔화되면서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제품 가격이 하락한 데다 일부 품목의 경우 북미 지역의 공급 물량이 크게 늘면서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실적 악화를 부채질했습니다. 실제로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인 에틸렌 가격은 불과 1년 사이 5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무역 분쟁 장기화와 수급 불균형의 이중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뚜렷한 호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3분기에도 수급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는 국제 정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흑자로 돌아선 GS칼텍스 역시 유가 하락으로 정제 마진이 줄고 일부 공정의 대정비 작업이 진행되면서 2분기 실적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지역 주력 산업의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업체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등 전략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별 반부패 청렴 기간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 대비해 조직의 역량을 청렴 운영에 집중하기로 하고 8월과 9월 두 달간 특별 반부패 청렴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성실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와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 행정, 부패 청탁 없는 갑질 없는 직장 등 3대 청렴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당국이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당원이 아닌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 7일까지 각 시군 선관위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서류 전형과 면접 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오는 9월부터 내년 4월 말까지 근무하며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과 행정 업무 등에 투입됩니다. 지난 주말 불법 구조물 붕괴 사고가 난 클럽에서 1년 전에도 사고가 있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3년 전에도 불법 증축 복층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조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이 클럽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복층 불법 증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불법 증축된 곳에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증축이 이루어지고 난 2016년 10월에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층 구조물의 유리바닥이 깨져 20대 여성 한 명이 다친 겁니다. 이 여성은 옆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지만 발목 피부가 찢겨 5바늘을 꿰맸습니다. 어떤 분이 일으켜 주셨는데 일어나서 이제 뒤를 보니까 1층이랑 2층이랑 이어진 그 공간이 이제 뻥 뚫려가지고 그 사이에 다리가 이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락할 뻔한 거죠.
피해 여성은 업주로부터 치료비만 받고 합의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업주는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도 다음에 추가로 복층을 불법 증축했고 이후 더 큰 두 차례의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취재진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고 클럽의 업체 대표를 이곳 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대표 A씨는 사고가 났는데도 불법 증축을 계속한 경위를 묻자 죄송하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불법 증축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이 건물을 소유했던 B씨와 이 클럽의 전 대표였던 C씨를 추가로 입건해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또 일반 음식점에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직 구의원과 구청 관계자 7명을 조사하는 등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교통 취약계층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법안에 따르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100원 택시 등 이른바 효도택시가 운행될 때 국가가 각 지자체에서 재정을 지원해 교통 사각지대 발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22개 시군에서 2만 5천여 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했으며 요금 차액은 도비와 시 군비를 활용해 택시 회사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추도를 비롯한 낭도 인근 섬들은 공룡 발자국 화석과 퇴적층 등이 발견되면서 지난 2003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화석지 곳곳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낭도리 공룡 발자국 화석지에 속하는 추도. 추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공룡 보행렬 화석을 포함해 1,700여 개의 공룡 화석이 발견됐고 지질 역사를 보여주는 퇴적층도 다량 발견돼 2003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추도의 공룡 발자국과 퇴적층들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지금 계속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추도에 1,789개인가가 공식적인 그런 공룡 발자국을 학자들이 있다고.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특히 공룡 보행렬의 훼손이 심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알려진 추도의 조각류 공룡 보행렬입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흐릿해 잘 보이지 않습니다. 11년 전 영상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주민들은 외부인들이 들어와 추도의 퇴적층을 인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해 바위를 캐낸 것으로 의심되는 자국들이 지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누군가가 해식 동굴에 불상을 갖다 놓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수시는 인위적인 훼손보다는 풍화 침식에 의한 자연적인 훼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존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인위적이든 자연적인 현상이든 문화재 종합 정비 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가지고 문화재 보호 관리를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공룡 화석지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여수 낭도 공룡 화석군. 급속도로 훼손되고 있는 화석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국가기념일 섬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가장 섬이 많은 신안에서 주민과 교육, 행정이 함께 모여 섬교육 희망 찾기에 나섰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섬의 초중학교 통합교육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법과 조례 제정 등 현실적인 정책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장용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북한과 마주한 인천 옹진반도 5개 섬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정부 9개 부처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78개 사업에 9천억여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서해 5도 교육 사업의 경우 전국 표준 교육비의 1.5배까지 더 지원됐습니다. 이 같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10년 18,000명대에 머물렀던 백령도와 연평도 등 옹진군 인구는 5년이 지나면서 3천여 명이 더 늘었습니다. 상대적 발전의 기회가 적은 지역이라도 법과 제도를 통해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해 5도 특별법이 제정돼서
교육적인 지원 사항이 있듯이 그 내용이 전체 섬에 확장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또 광역자치단체인 전남도에서도 섬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조례가 제정돼야 합니다. 특히 학령아동 감소와 폐교가 늘고 있는 성교육 정책으로 초중학교 통합교육과 섬 근무교사 지원 확대 등 교육 여건 개선의 시급성도 제기됐습니다. 통합에서 운영하는 초중 통합학교를 현재 전라남도 6개가 있는데요. 모든 섬에 좀 이걸 확대하고 교육 여건을 좀 개선시켜야 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섬에서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학생과 주민, 행정교육 전문가들이 섬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과 교육, 행정이 함께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성교육 혁신 포럼은 천사대교 개통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신안군에서 작은 학교 희망 교육의 출발점을 삼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차츰 약화되면서 지금은 강원도 곳곳으로만 비가 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차츰 그치겠고요. 다만 북서쪽에 보이는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30mm가량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 비마저도 모두 그치고 나면 오늘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폭염특보도 더욱 확대 강화되겠고요. 대구와 청주의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겠고 서울도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3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중부지방은 흐리기만 할 뿐 빗방울 정도만 살짝 스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막디 맑은 가운데 일부 내륙 지역으로 오늘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2도를 보이고 있고요. 강릉 28도, 대구 28.1도 등 대부분 지역 열대야 수준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30도, 대전 33도, 광주 35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은 36도까지 치솟아서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갈수록 더욱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주말에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차츰 더 확장하면서 앞으로 맑은 날이 쭉 이어질 전망입니다. 목요일 날씨였습니다.